자, 그러면은 임계점 요 선형 시스템에서 이제 임계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배워볼 건데, 자,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임계점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뭐냐라고 한다면은 일단 정의 자체가 이제 요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형 시스템이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을 때, 자, 요 y 프라임 값이 이제 0이 되게 만드는 이제 그 성분들을 의미를 한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값이 이제 ay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요 말은 ay가 이제 0이 되게 만드는 이제 그 y의 성분들을 의미를 한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만족하는 값을 자 우리가 이제 임계점이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그 어디서 보통 찾냐면은 그 이제 변수를, 그러니까 요런 형태가 나와 있을 때, 그러니까 y1 프라임, y2 프라임은 이제 y1, y2, 뭐 여기는 이제 a, b, c, d. 자, 요렇게 크기가 이제 2 곱하기 2의 이제 행렬을 가지고 있는 요 형태의 이제 행렬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이제 선형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게 얘가 이제 00을 만족시키는 요 y는 y2를 찾아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00이 되게 만드는 이제 y는 y2를 이제 한번 찾아볼 건데, 그거는 이제 한번 뒤에서 한번 찾아볼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임계점의 종류가 크게 이제 6가지로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고유마디점, 뭐 성형마디점, 안정점, 중심점, 나선점, 태야마디점 이렇게 있는데, 이제 각각의 유형을 다뤄볼 거고요. 좀 이따가 다뤄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위상평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임계점을 기준으로 그 임계점의 형태,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곡선의 형태가 이제 선형 시스템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임계점의 근방에서, 임계점이 만약에 뭐 여기가 임계점이다라고 한다면 요 근방에서 이의 해값들, 이 해값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표현을 하는 게 이제 위상평면이거든요. 그래서 위상평면에 어떻게 얘네들이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지를 나타내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그거까지, 그래서 그거까지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조금 나오는 개념들을 설명을 해봤고요. 자, 뒤로 넘어가 보세요. 이제 하나씩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일단은 고유마디점, 뭐 이제 그 중요한 거는 거기 나와 있는 게, 임계점의 종류는 사실 뭐가 결정을 하는 거냐면, 이 선형 시스템에서 요 행렬의 그 이제 고유값들이 이제 결정을 해요. 자, 그러니까 그 특성을 좀 잘 알고 있으면 되는데, 임계점을 구하는 방식과 그 이제 다르게, 우리가 이제 임계점의 종류는, 자, 임계점의 종류는 결국 이제 요 고유값이 이제 결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고유값의 형태를 보고 임계점을 확인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그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필수의 이제 y 프라임은 지금 이제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3. 자, 그 다음 y. 자, 요렇게 이제 주어져 있을 때. 자, 요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임계점의 위치 및 종류를 파악하시오. 자, 그럼 파악을 한번 해보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y1, y2가 이제 00이 되는.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3y1 플러스 y2. 자, 그 다음에 y1 마이너스 3y2. 얘네들이 00이 되는 값이고, 자, 어차피 요거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게, 요거에 지금 행렬식 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역행렬이 있어가지고 곱해버리면 그냥 00이 나와요, 값이. 그러니까 이거를 어차피 연립을 해봤자 y1, y2의 값이 자 00이 나온다. 자, 그래서 0,0이 그냥 임계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임계점은 0,0이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값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임계점은 0,0이고, 자, 그래서 임계점의 근방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자, 요거의 이제 특성 방정식을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람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람다, 요거의 값이니까, 람다 제곱 플러스, 플러스 6람다 플러스 8이니까, 자, 얘는 이제 람다 이제 플러스 4, 자, 람다 플러스 2,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 람다 값이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나온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그 고유마디점의 이제 종류를 봐보면, 이제 요 임계점의 종류를 봐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고유값의 크기는 달라요.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2는 이 크기는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부호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한다? 고유마디점이다. 그 임계점이. 그래서 0,0은 자, 이제 그 고유마디점이다. 요렇게 이제 정의를 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얘를 토대로 이제 해를 한번 구해보면은, 자, 해를 한번 구해볼게요. 해. 자, 물론 이제 요거에 뭐를 구해줘야 돼요? 이제 이 람다에 해당하는 뭐를 구해줘야 되냐면은 고유 벡터를 계산을 해줘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고유 벡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그 과정을 계산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자, 좀 이따가 연습 때는 이제 쉽게 구해보고, 자, 이제 지금 예제는 자,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자, 고유 벡터를 구해보면은 얘네들이 지금 고유 벡터니까 요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은 1, 2의 마이너스 2t a 플러스 b 곱하기 1 마이너스 1의 2의 마이너스 4t, 요렇게가 이제 해가 되는데, 이거의 형태를 이제 위상평면이라고 하는 그 평면에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된다. 근데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일단 위상평면은 변수들이 축이 돼요. 그러니까 변수들이 축이 되는 평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변수는 뭐예요? y1, y2잖아. 그래서 y1, 자, y2, 자, 요렇게 이제 축을 자,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이거의 해 형태들이 어떻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지를 확인을 해주면 되는데, 보면 여기는 t의 변수가 없기 때문에 y1, y2의 b가 해의 형태가 된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위상평면은 지금 t에 관한 변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는 지금 y1이 요 값이고 y2가 이 아래 값인데, 그죠? y1, y2는 t에 관한 변수지만 위상평면은 y1, y2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얘네들의 b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b를 가지고 이제 b를 이용한다. 근데 뭐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간단하게 알려주면은 요 지금 고유 벡터들 있죠? 고유 벡터들을 일단 먼저 축으로 만들면 돼요. 그냥 그림을 그릴 때. 자, 그러면 1,1이니까 어디예요? 자, 이렇게 지나는 직선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1,1, 1,-1은 반대쪽이니까, 자, 요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얘네 둘이 일단은 이제 기준선이 되는 거예요. 위상평면에서 기준점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얘네들의 관계가 지금 어때요? 2배 차이가 나죠? 그죠? 지금 제곱배 차이가 나잖아. 얘하고 얘가.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t가 어쨌든 얘가 지금 1,1축인데 t가 무한으로 가게 된다고 했을 때, 그 a, b는 임의의 숫자니까 b를 그냥 0이라고 두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얘 a, b는 임의의 숫자니까. 자, 그러면은 b가 0이라고 했을 때 t를 무한히 보내게 되면은 얘가 값이 어디로 가요? 0으로 가.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성, 그러니까 1,1이라고 하는 b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얘가 t가 무한으로 갈 때 0으로 가니까 이 방향이 이렇게 화살표 방향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점점 0이 가까워지고 있다. 1,1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1,1이 t가 무한으로 가게 되면은 이 값이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걸 표현하는 게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표현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면 되고, 자, 그 마찬가지예요. a가 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b의 값을 b의 값을 아무 값이나 이제 잡았다고 했을 때
이 1,-1에 2에 마이너스 4t다 보니까 t를 무한으로 보내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0으로 가까이 가요. 그러면은 이게 점점 0으로 가까이 간다를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그래서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해준다. 자, 그러고 나서 그럼 얘네들은 지금 이렇게 원점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얘네들의 지금 값의 차이가 제곱배가 차이가 나는 거잖아. 제곱배. 그죠? 자, 그래서 거기 나오는 형태를 보면은 얘가 줄어드는 값하고 얘가 줄어드는 값이 제곱배 차이가 나니까 그림이 마치 2차 함수 형태처럼 그려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제곱배 관계로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자, 그림을 자, 대략적으로 제곱배니까 자, 요런 식으로 자, 그려지게 된다. 물론 이게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여러 가지가 나온다. 왜냐면 왜 여러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A, B가 지금 뭐예요? A, B가 결정이 안 돼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A, B가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추상적인 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얘네들의 값이 0으로 가는 것보다 얘가 0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요게 0으로 가는 게 그 얘네들이 0으로 가는 게 더 제곱배가 더 빨리 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더 빨리 가기 때문에 얘네들이 훨씬 더 빨리 줄어들고 얘네가 천천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형태가 제곱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해서 2차 함수식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그림을 그려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얘네들은 뭐예요? A, B가 뭐 음수 양수도 있을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림을 자, 요런 식으로 자, 그려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자, 이제 형태를 보면은 오케이. 이제 그림의 형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됐을 거고 자, 요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안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하나가 더 이제 결정이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임계점을 기준으로 이 곡선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정적이다고 얘기를 해요. 안정적이다. 자, 그럼 반대로 이 곡선을 기준으로 이게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겠죠. 그럼 빠져나가는 거는 언제일 거냐면 이 고유값들이 양수일 때에는 얘네들이 바깥으로 향하고 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안정적과 불안정이라고 하는 임계점의 이제 그 상황이 안정적이냐 불안정이냐 라고 하는 거는 뭘로 따져주는 거냐면 이 곡선이 그 임계점으로 들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나가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자, 결정을 해주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자, 한번 해볼 건데 자, 그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밑에 있는 한번 풀어보고 자, 그림도 자,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그림도
그림 그릴 때는 일단은 얘네들이 일단 어떻게 가는지, 인계점으로 가까워지는 건지 멀어지는 건지 먼저 표현을 해주고, 그죠? 네, 표현을 먼저 해주고, 그리고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보면 돼. 이거 두 개, 그죠? 뒤에니까 그렇게 판단해주면 됩니다. 여섯 제곱은 어쨌든 여섯 제곱도 2제곱하고 생긴 게 똑같아요. 똑같다고 보면 돼. 알겠지? 좀 더 이렇게 둘러붙어 있을 뿐이야.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비슷해요. 생긴 거는. 그림까지 한번. 요거 한번 표현해 보는 거지. 중어, 건막이랑 그러니까 요거를 얘가 y1, y2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y1, y2야. 그러니까 1,2 잡아두고 이렇게 직선 그려주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원점 지나.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 t가 커지면은 이 값이 0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안쪽으로 점점 들어간다. 이렇게 표시해 놓고 얘네들의 관계가 6배 차이가 나니까 1,2를 기준으로 6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2차 곡선 형태로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 이해되죠? 오케이. 자, 넘어가 보세요. 자, 이제 요거 이제 했으면은,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이런 유형들인 거예요. 일단 유형들을 이제 한번 배우는 거니까, 유형을 정확하게 좀 잘 기억을 해주면 되는데, 자, 이제 성형마디점. 자, 이제 책에서는, 이제 고유마디점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름하고, 자, 똑같이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서, 근데 이제 일단 구분을 좀 짓기 위해서 그 성형마디점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고유마디점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고유값이 같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고유값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기하적 대수 중복도를 항상 따져줘야 되는데 일단 기하적 대수적 중복도가 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제 문제를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자, 두 번째로 한번 가보면 자,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도 자, 인계점의 위치 및 종류를 파악하시오. 마찬가지로 자, 얘는 1001
자, 이게 y 프라임, 그러니까 y1 프라임, y2 프라임이 자, 여기서 y1, y2, 여기서 이제 0, 0. 자, 이렇게 되는데, 이 계산해보면 y1은 0, y2는 0.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임계점이 마찬가지로 0,0인 거예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이제 똑같이 자, 생각을 해주면 된다. 어쨌든 그 특성당식이 지금 CH 요걸로 이제 만약에 A라고 했을 때 자, A 람다 값이 지금 람다 마이너스 1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에 해당하는 이제 그 대수적 중복도가 이제 2다. 자, 중복도가 이제 2가 되고요. 자, 그러면은 기하적 중복도가 얼마인지 확인을 해봤는데 1 집어넣어 보면은 이게 0000이 나와. 그죠? 얘가 영행렬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자유변수가 자, x, y 둘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끌어낼 수 있는 게 그러면 이제 T0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0S 자, 이렇게 될 거니까 10과 01이 얘네들 각각 이제 고유 벡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해 형태가 이제 자, y는 C1 자, 이제 1, 0 자, 2의 t 자, 플러스 자, C2 자, 0, 1, 2의 t이다. 자, 마찬가지로 그림을 이제 자, 위상평면에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자, 그려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1, 0 얘가 이제 y1, y2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놓고 자, 1령 같은 경우에는 이 직선이죠. 빨간색. 자, 그 다음에 01 같은 거에는 요 노란색이야. 요 노란색. 그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자, 방향을 보면 되는데 자, 1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t가 무한히 갈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커지잖아요, 값이. 그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한다? 여기가 임계점인데 임계점을 기준으로 지금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바깥으로 퍼질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갈 거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t가 무한히 가면 이 값이 점점 커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설정을 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점점 이렇게 커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얘네들의 지금 B가 어때요? B가 똑같죠? 자, 똑같으니까 이제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일정할 거란 얘기인 거야. 아까는 막 제곱배 차이가 나고 그랬었는데 일정할 거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합친 형태도 그냥 직선 형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C1 1, C2 1 이렇게 잡았을 때 얘네들의 그냥 합으로 표현이 될 거니까 그냥 이런 직선 형태가 나올 거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 이런 식으로 자,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이제 그 이제 해들이 이제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자, 그래서 자, 요런 형태들 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죠. C1, C2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형태의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뭐다? 얘는 불안정인 거예요. 불안정. 왜냐하면 임계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곡선들이 방향이 다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이게 불안정하다라고 자, 판단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예, 임계점의 상황이 자, 종류가 이제 불안정한 종류이다. 자, 그 문제. 자, 밑에 있는 문제도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세요.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이제. 자, 넘어가서, 자, 이제 세 번째 종류. 자, 이제 안장점이라고 하는 건데, 자, 안장점은 이제 고유값의 이제 크기가 이제 같고, 자, 부호가 이제 다른 경우. 그러니까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자, 이제 이제 상황을 이제 이야기를 한다.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필수 예제를 봐보면은, y 프라임. 자, y 프라임이 지금, 자, 1, 0. 자, 0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자, 요렇게 돼 있고, 자, 임계점의 위치 및 종류를 지금 파악해 달라고 했으니까, 자, 똑같이 이제 구해주면 돼. 자, 그래서 이제 그 형태를 봐보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y1, y2니까, 자, y 프라임 0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0, 0이 되는 거니까, 요 y1이 0이고요. 자, y2도 0이다. 그래서 둘 다 0, 0이 되는 거니까 임계점은 일단 0, 0이다. 자, 계속 0, 0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0, 0이 아닌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는 판단을 좀 하겠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숫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나중에는 이게 이제 막 코사인 사인이 막 들어가 있어, 안쪽에. 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임계점이 0, 0 말고도 다른 게 나올 수도 있다. 자, 지금 어쨌든 배우는 과정이니까. 자, 그래서 자, 요거를 가지고 이제 이제 고유값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고유값이 자, 1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에 자, 해당하는 지금 고유값을 보니까 얘는 1, 0. 자, 그다음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게 고유값이 0 마이너스 1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해 형태를 자, 이제 보자. 자, 해 형태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 자, y는 C1의 1, 0의 2의 t. 자, 플러스 C2의 0, 이제 1, 1의 2의 마이너스 t. 이렇게 이제 생겼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고유값의 형태를 보고, 자, 크기가 같은데 이제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임계점의 종류를 이제 안장점이라고 아까 한다고 얘기했었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위상평면에 이제 한번 그려볼 건데, 자, 여기가 이제 y1, y2.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얘가, 자, 요게 이제 뭐냐면 1, 0, 0, 1이니까 1, 0이라고 하는 거는 이 y1 축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0, 1은 이제 요 y2 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변수에 따라서 부호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C1, C2의 값에 따라서 플러스일 때는 이쪽, 마이너스 때는 이 반대쪽 이렇게 될 건데, 어쨌든 얘는 지금 이게 2의 t니까 t가 무한으로 가면 얘는 점점 더 커져. 자, 그러니까 이게 바깥으로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는 방향인 거고, 그죠? 빠져나갈 거야. 어쨌든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0, 1은 어떻게 될 거냐면 t가 무한으로 가면 0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얘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면 얘네들이 이제 그 C1, C2가 이제 섞이다 보면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는 형태가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얘기야. 지금 반비례처럼. 얘네들의 지금 부호가 지금 마이너스 1제곱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 그래프도 마이너스 1제곱배 차이가 나는 우리가 이제 반비례 그래프를 생각해 주면 되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다가 자,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안장점이라고 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보면 알겠지만 이게 불안정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원점인데 대체적으로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안정이냐 이제 불안정이냐를 생각을 할 때 이 임계점 근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임계점 근방에 이게 이 t값이 무한히 값을 이제 가졌을 때 이 근방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 화살표들이. 그런데 대체적으로 얘는 어떠냐면 다 화살표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빠져나가. 일반적으로. 물론 이 케이스는 얘 하나는 안으로 들어오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값들이 안쪽으로 지금 다 어떻게 돼요? 빠져나가고 있잖아. 그죠? 이 안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자, 우리가 이제 불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래서 그렇게 자,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체적인 곡선의 형태를 봤을 때 모든 이제 그 곡선의 그 값들이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빠져나가는 곡선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불안정하다라고 판단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네, 그렇게 생각해주면 되고요.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네,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보고 또 감을 한번 잡아봅시다. 아닌데? 저기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고유값이 크기가 다르게 나와요? 고유값 크기가? 잠깐만. 그러면 안 되는데? 잠깐만. 이거 지금 그 값이 좀 잘못됐거든요. 이게 지금 반장점을 봐보면은 그 크기가 갖고 부호가 다른 경우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크기가 다르잖아. 그죠? 그럼 이건 안정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잠깐만. 이게 뭔가 변수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잠깐만. 자, 요거는 선생님 좀 이따가 그 문제를 좀 다시 내줄게요. 알겠죠? 네, 좀 이따 다시 한번 내줄게요. 일단 한 번씩 배우고 나서 일단 넘어가세요. 이거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게 지금 고유값이 크기가 같아야 돼. 다르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자, 넘어가 보세요. 일단 넘어가 봅시다. 좀 이따가 일단 유형별로 배우는 거니까.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중심점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제 고유값이 이제 순허수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고유값이 이제 순허수인 경우니까 요거는 이제 한번 좀 풀이를 봐보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자, 얘네가 지금 00이 되는 거니까, 자, 얘가 이제 각각 0이니까 임계점은 마찬가지로 그냥 00이 나오고요.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자, 이제 요 특성 방정식을 좀 계산을 해보자. 자, 그럼 얘를 이제 A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람다. 자,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람다니까, 자, 람다 제곱 이제 플러스 4가 0이니까, 자, 이렇게 이제 순허수, 이제 2i-2i가 나와요. 그죠? 그럼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배웠는데, 자, 복소수가 이제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계산을 좀 해주면 된다.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좀 해주면, 자, 2i. 자,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 그랬어. 그죠? 복소수 값이니까. 자, 그래서 마이너스 2i. 자, 그 다음에 1. 자, 이제 마이너스 4에 이제 마이너스 2i가 될 텐데, 자, 핵연산을 통해서 좀 간단하게 만들자. 어차피 00이 될 거고요. 자, 1 마이너스 이제 2i분의 1. 자, 이렇게 된다. 그죠? 그럼 얘는 이제 요거만 조금 바꿔주면 되겠는데, 이 값이 i를 곱해주니까 이제 요 값이 자 2분의 이제 i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켤레를 곱해준다라고 했으니까 i 그 켤레는 이제 마이너스 i니까, 자, 그래서 계산을 해줘서 얘는 어쨌든 이제 요 형태가, 자, 이제 마이너스 i를 곱하기 때문에 이제 요 형태가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형태를 봐보면, 자, x1이 지금 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i 이제 y니까, 자, 우리 y를 이제 자유변수 이제 t라고 둬가지고, 여기 y1, y2 y2를 t라고 둬가지고, 자, y1 값을 마이너스 2i분의 t. 자, 요렇게 이제 두자.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그 형태가 이제 마이너스, 자, 2i1, 자, 요렇게 이제 둘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자, 얘는 이제 형태가 이제 요렇게 되겠죠. 자, 0, 1. 자, 플러스,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 0. 자, 그래서 요거와 요 값을 가지고 자, 이제 만들어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똑같아. 자, 그래서 이제 해 y, 우리가 이제 y를 자,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자, 요 값이 이제 붙고요. 자, 코사인 얘는 2t죠. 그죠? 예, 이 값이니까.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B값. 일단은 요거 이제 요 빠질게요. 예, 빠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값. 그러니까 이제 두 개 값이 나오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크게 이제 x1, x2라고 두자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 다른 하나는 코사인 2t 플러스 0인 사인 2t.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번에 이제 얘기한 게 이게 이제 각각의 이제 해 구조이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y1 값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y1 값은 이렇게 이제 상단에 있는 값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했었냐면 ax1 플러스 bx2로 표현을 했었잖아. 일반적인 해를.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y 값인데 그럼 y1 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y1 값이 이 위에 있는 값들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에 있는 값들이니까 요 표현을 좀 해보면은 a를 이제 곱해주니까 이제 2분의 1a 이제 sin 2t. 자, 그 다음에 밑쪽으로 내려오면은 마이너스 2분의 1b 이제 코사인 2t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y2 값은 어떻게 돼요? y2 값. y2 값은 요 아래쪽에 있는 애들인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a 코사인 2t.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면은 플러스 b 사인 2t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주냐면 이게 딱 보니까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 형태를 딱 봤을 때 얘네들이 지금 이게 2가 같죠? 그죠? 이게 개수가 같으면은 요 이제 사인, 자 코사인, 자 그리고 이제 그 주기가 같은 매개 변수식.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인 코사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주기가 이제 형태가 같은 이런 형태들의 이제 그 곡선의 형태는 무조건 타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근데 그 타원인 걸 보일 수 있어 지금. 자, 어떻게 보이면 되느냐? 자, 여기 y1에다가 2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y1에다 2배를. 자, 그리고 양쪽을 제곱을 해주는 거야.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y2는 그냥 제곱을 해주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2가 붙어서 a sin 2t 마이너스 b 코사인 2t가 돼버리고 얘는 a 코사인 2t 플러스 b 사인 2t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제곱해주면 가운데 있는 게 사라지죠. 그죠? 가운데 있는 게. 그러니까 내가 얘를 제곱을 할 때 뭐가 나오냐면 2ab 코사인 2t 사인 2t가 나오고 얘도 2배 해줘가지고 제곱을 해주면 마이너스 2ab 코사인 2t 사인 2t가 나와. 이게 이렇게 서로 없어진다는 얘기야. 더해주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서 나오는 건 뭐예요? 앞쪽에 있는 거 a제곱 더하기, 왜냐면 이거 사인 2t 코사인 2t니까 제곱해주고 이거 2배에서 제곱해주면 a제곱 나오잖아. 그죠? a제곱 요 뒤에는 b제곱이 나오니까 이 값이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래서 그냥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그냥 이제 c라고 표현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형태가 뭐다? 타원과 관련된 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t가 없기 때문에 위상평면에 그럼 얘를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러니까 x1, y1, y2의 b이거나 아니면 y1, y2 관계식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데 이게 타원이니까 그냥 타원 형태의 그림을 그려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 나와 있는 형태가 자 이렇게 이제 타원 형태들이 점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방향은 뭐 이제 사실은 여기서 이제 그 y1, y2의 이제 형태를 보고 자 방향을 설정해주면 되는데 사실 여기서는 방향이 크게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얘가 이 C값에 따라서 점점 작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멀어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임계점을 기준으로 어떠니까 임계점을 기준으로 내가 근방을 잡았을 때 이 근방보다 더 작은 이 선들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자 곡선의 방향에 관계없이 그냥 안정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그렇게 좀 그림을 이제 판단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이게 제곱을 했을 때 이렇게 예쁘게 타원 형태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형태가
그 이제 평행 이동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우리가 축 변환. 그러니까 이게 곡선의 그림의 형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그림의 형태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타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 이 곡선의 이제 그 식 안에 이제 그 코사인하고 사인이 이제 붙어 있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쁘게 정리가 안 돼요. 원래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알고 있어야 되냐면은 그냥 얘를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하고 있자. 그러니까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관련된 매개변수식이고 그 다음에 주기가 같다. 주기가라고 하는 거는 이 ET에서 주기가 결정이 되는데 이 주기가 같은 경우에는 자, 타원. 크게 타원 또는 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니까 자,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자, 이제 그 기준을 잡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네.
그 5를 보내주면 되지. 어차피 상수니까. 그죠? 보내주면은, 그쵸. 그렇게 보내줘도 되겠지. 만약에. 그지? 마이너스 5분의 1이라고 할 필요 굳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마이너스 2 해주고 5를 그냥 보내버리면 되지. 그죠? 어차피 이게. 그쵸. 그런 식으로. 어차피 상수값이니까. 그죠? 잠깐만. 근데 이게 원래 복소수에 있는 값 아니야? 잠깐만. 이게 xy가 지금 아니구나. y는 그럼 1이고 뭐가 반대? 여기 2죠 지금 여기가. 2가 아닌가? 잠깐 값이 2가 나와야 되는데? 뭐 잠깐만. 여기서 고유값이 지금 이게 좀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잠깐만. 그치? 뭐가 잘못했죠? 그죠? 응. 고유값하고 고유벡터 구했어요? 이게 잠깐만. 그럼 여기서 없어지면은 5가 되고, 그죠? 그럼 마이너스 1, 5하고, 마이너스 1, 5, 그 다음에 2, 0이잖아. 그죠? 지금, 마이너스 2, 0. 그죠? 그러면은, 왜 또 부호가 바뀌었지, 이게? 잠깐만. 마이너스 1, 5.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2, 0.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1, 5를 지금 여기. 때 마이너스 5를 때리는 그래도 되는데, 그러면 이게 부호가 반대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얘는 지금 1 마이너스 5로 한 거니까, 뭐, 그게 틀린 답은 아닌데, 어쨌든 C1, C2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얘는 지금, 어쨌든 마이너스 1, 5를 기준으로 만든 거란 말이야. 지금 형태 딱 보니까. 근데 여기를 1 마이너스 5로 하면은 부호가 달라질 수는 있거든? 네. 부호가 지금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부호만 달라질 것 같은데? 한번 시간 한번 써보세요. 끝까지. 여기서 이게 y2를 t로 잡을 거잖아요. 그럼 y1이 그럼 뭐가 되냐면 2i 빼기 1분의 t가 돼.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 내려오면 우리가 이제 2i 빼기 1을 이쪽으로 내려버리면 y1은 2i 빼기 1분의 y2가 되잖아요. 근데 y2가 t로 둘 거니까 y1은 2i 빼기 1분의 t가 될 건데, 거기서 이걸 유리화 시켜주면은 이게 5분의
이제 2i 플러스 1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잠깐만 보면은 근데 얘를 t로 얘를 t로 둬도 되는데 만약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안 나와요. 다르게 나올 거야. 좀 아 다르게 나온 거야 지금 이게? 아 잠깐 그럼 이게 잠깐만 있다. 이렇게 써줘서 이거를 연결시켜주면 답이에요. 근데 이제 상수가 붙을 텐데 얘하고는 좀 형태가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죠? 이렇게 구워도 틀린 건 아닌데 어쨌든 얘는 지금 이제 y1하고 y2 관계에서 y2를 자유변수로 뒀을 때 나오는 형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랑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틀린 건 아니고, 틀린 건 아니고. 그 부호를 짜 맞췄을 때 답이 나오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호는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봅시다. 잘한 것 같은데. 해 쓰는 거. 해 쓰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 거 아래 거 얘는 위에 거는 A 곱해주고 아래 거는 B 곱해줘서 이제 한 번에 써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형태가 지금 이렇게 되는데 요 x1에다가는 A를 곱해주고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A를 곱하니까 이렇게 될 건데 얘는 x2에다가 B를 곱해주면 B가 이렇게 될 텐데 이 중에서 위에 부분이 y1인 거야. 위에 부분을 다 모아놓은 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래서 얘는 지금 뭐 한 거냐면 이게 5를 이제 y2로 보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 t이고 아래쪽은 이제 그냥 이제 5t 이렇게 둬도 그 이제 얘가 이제 분수이다 보니까 조금 지저분해지잖아요. 저게 아무래도 그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5를 곱해버려서 이렇게 숫자를 썼는데 여기에도 계속 남고 그쵸. 지금 이렇게 쓴 거니까 이거 그대로 그러면 써주면 돼요. 그럼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잡았으면은 여기가 이제 A, B 곱해서 이렇게 위에 부분을 다 딴 게 얘. 요건 거죠. 그죠? 정리가 정리가 안 돼. 네, 정리가 안 되는 게 맞긴 하거든요. 잠깐만. 그 다음에 보면은 요거잖아요. 이게 지금 A인 거야. 얘가 지금 B인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요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B, 얘가 B.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 밑에 거도 마찬가지로 이 A라고 생각하면 5A 코사인 2T. 여기 있는 거고. 그죠? 얘는 지금 그리고 B가 이건 뭐야? 사인 T겠지? 여기서 5T니까 이게 여기에만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허수 부분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는 거고, 그죠? 마찬가지로
얘도 허수 부분이니까 위에 거서 지금 뭐야 어디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게 둘 다 0이니까 그쵸? 이게 0인 거야. 저 마이너스 1, 5하고 마이너스 2,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B, O, sin ET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요게 지금 같은 식인 거예요. 그죠? 오케이. 그거 자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C1, C2가 그죠? 네, A, B 하고 지금 A, B를 C1, C2 둔 거니까. 오케이. 너무 잘. 오케이. 답이에요. 이거 또 지금 봐보면 이거랑 똑같잖아. 이게 왜냐면 왜 달라 보이냐면 A C1을 A, C2를 B라고 두는데 그럼 A 이거, A 이거, 그죠? B 이거, B 이거 똑같은 거야. 지금 똑같은 거야. 지금 위에 거 두 개 쓴 게 A 이거고 아래 거는 OA 코사인 ET, OP 사인 ET. 잘한 거죠, 그죠? 근데 얘는 이제 그림은 못 그린다, 그죠? 지금 보면 알겠지만 그림은 못 그리기 때문에 이 위상평면에는 안 나타나져요, 그죠? 위상평면에는 안 나타나진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요거 위에 거 C1을 A라고 두면은 요거 C2를 B라고 두면은 요 지금 B가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요 아래 거 그죠? A O A 코사인 ET O B 사인 ET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잠깐 쉬었다가 뒤에 마저 나갈게요.